인도하는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당사법조팀장 임찬용 기자가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지, 이유는 검사비리 사건을 은폐한 문재인 범죄단체 두목과 김부겸 부두목 그리고 전해철 행동대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고,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칼럼 내용은 강수정 기자와 다보나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수정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임찬용 법조팀장은 칼럼 내용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스스로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자랑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탄핵까지 받게 되었으니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그저 날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및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형사사법 권력이 검사에게 부여된 이래로 선택적 수사를 통해 청와대 등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는 충성과 암호를, 죽은 정치권력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전과예우 및 사건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정축제를 해온 전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치고는 참으로 역겹고 더러운 조직이었으니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청와대 등 정치 권력자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검찰은 그 대가로 정치 권력자들의 비리나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양쪽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된 시점은 박근혜 정부하에 있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된다.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행사한 대통령 등 정치 권력자들에게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는 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절정기를 맞게 된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정치 권력 비리에 맞서 검찰의 칼날을 세우는 자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후수라는 바와 같이 검사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제19 감싸기 차원의 사건 은폐, 행위는 검찰 스스로 비리 집단임을 자인한 꼴이라서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는 아부와 충성을 해온 반면, 죽은 정치권력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남용하여 한없이 강한 면모를 보여 온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검찰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이명박 후보에게는 BBK 사건을 은폐해버림으로써 당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관천 전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발생 당시 거기에 기재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농단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수사 기피였으나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검찰은 죽은 정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 죄질이나 뇌물 수수금액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하리만큼 무리한 수사와 망신주기식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당시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 은폐 또는 과잉 수사로 이어지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며 흠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 실현은 보훈털이 박힌 자에게는 전과예우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해버리면서도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청탁수사,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 실현은 국가적 운명을 좌우할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 피해가 수반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은폐해버리기도 하고 과잉 수사는 수사권 남용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정신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론이 찬반으로 분명하게 갈려 극심한 갈등 현상을 일으켰던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9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조국 사태가 발생했고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조국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끝까지 밀고 나갔으니 과연 윤석열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 조국 사이에는 누가 더 잘못했으며 그 책임을 누가 더 져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필자는 윤석열 검찰이 더 잘못했으며 그 책임 역시 70대 30 내지 60대 40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가 윤석열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비율까지 제시하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기자회견 공개석상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 내의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 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물과 기름처럼 화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는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징표이자 우리나라가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과 정의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조국은 당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는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어떠한 범죄 혐의라도 이를 스스로 소명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조국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최근 개정하기 이전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데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미운 털이 박힌 자에는 과도하리만큼 과잉 수사로 대응하고 고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해버리는 등 너무나도 쉽게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왔다는 점이다. 만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에게 검찰의 칼날을 들이댔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검찰에서 약 28년간 근무해오면서 직접 경험해왔던 검찰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본질을 통하여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2019년 2월 28일자 모찌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라는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즉, 검찰의 특권의식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고 나이마저 어린 조국에 대해 자신들의 상사인 법무부 장관으로 맞이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터라 법무부 장관 임명을 미연에 막고자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 당초 의심하였던 권력형 비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판결
판결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공수부대처럼 수많은 수사 인력이 순식간에 투입되고 수십 회에 걸친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이 실시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상간을 태우는 격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법 앞의 평등 속에는 법 집행기관인 검찰로부터 공정하고도 공평한 수사를 받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검찰의 미운털이 박혔다고 해서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보복 수사, 과잉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검찰의 고운털이 박혔다고 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은폐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여러 정황 및 기존의 검찰 수사 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분명 윤석열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었고 이는 선택적 수사를 통해 과잉 수사 및 먼지털이 수사로 이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나쁘게 말하면 검찰 개혁을 외치다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조국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위와 같이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를 인정받고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 및 사정기관 총수격인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 무마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받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즐기는 불법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다. 즉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게 검사나 판사들의 권력적 비리 행위로 인해 형사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수사하여 관련 판검사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사 업무와 관련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권한남용 등 비리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검찰의 제19 감싸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은폐되고 말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수귀족층 사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국은 검찰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바 있고 그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조국은 미재직 기간 동안 검찰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있는 비리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했다. 즉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건 은폐 또는 무마 수사, 뭉개기식 수사, 조작 수사,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보복 수사, 청탁 수사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이를 방지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조국은 과연 그런 일을 해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에 하나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는 검찰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로부터 방어하는 데 노력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조국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정수석의 권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부당한 검찰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는 데 사용해버린 가장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그 대표적인 실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7년 4월 15일경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개혁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을 때쯤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하여 사건 조작을 일삼는 썩은 검사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그
군대의 불빛처럼 검찰개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하기 위하여 제19대 대선 결정판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 조건은 썩은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 후보,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각 시도지사, 각 종교단체 대표는 물론 일반 시중 서점에까지 배포하였다. 위 책자에는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인 성형훈과 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 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검사 김훈,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 이하, 성형훈 일당 등이 금 15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의 직책으로 금 54억 원 소송 사기 등 피의 사건 이하, 주관용 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필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 주관용과 짜고 두 차례 걸쳐 약 1년 8개월간 통화 추적, 위치 추적, 계좌 추적 등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강제 처분을 장기간 실시하였다는 범죄 사실과 박근혜 정부의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에서는 위 검사 비리 사건을 토의 내용의 결정문 및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각 은폐해 온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위 검사 비리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 예우 사건이자 권력형 비리 사건, 당시 실세 검사들이 필자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주관용과 짜고 금 150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하려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 검사의 월등한 수사권으로 사법경찰관인 수사사무관의 수사권을 짓밟아버린 형사사법 쿠데타적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인 김진태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정혁이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방조범으로 가담하고 있다. 2021년 5월 17일자 본지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 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회로 추방하자. 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10년 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과 검사 김수정을 구속 수사하라는 제아의 신문기사 중 입증 자료를 첨부하였다. 즉 범죄 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 내지 편취하기 위해 검사 비리 사건을 일으킨 주동 세력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바 있고 현재는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 가담하고 있거나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팔잡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한 후보로 하여금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을 구속 수감해왔고 특히 위 검사 비리 사건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이 훨씬 미약한 사건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정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7년 10월경 자살에 이르게 했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6일경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고도 과도한 수사를 실시해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위 검사 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전원 구속하기는커녕 아예 이를 덮어버린 이유는 뭘까? 2019년 6월 21일 자본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 수사권 행사 적정성 여부는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 비리 사건 은폐 의혹부터 밝혀라는 제아의 신문기사 참조하십시오. 이는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꼭 밝혀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 최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이 2014년 10월 23일경 당시 야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검찰이 위 검사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해 버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묵인해버리고는 김진태 검찰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뇌물을 받았거나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18일자 본지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대표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는 가동 즉시 문 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속속 수사하라는 제야의 신문 기사를 보낸 바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필자로부터 위 검사 비리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 탄원서 및 고소장을 수차례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접수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조국은 위 진정서 및 고소장을 수차례 은폐를 거듭해온 검찰에 그대로 이첩해버림으로써 조국 역시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해버린 범죄자가 된다. 2019년 10월 14일자 본체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장관 150여억 원 검사 비리 사건 공범이라는 제야의 신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만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 초대 법무부 장관 박상기를 비롯하여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의 총수인 법무부 장관들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함으로써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사실인즉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인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검찰개혁은 완성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모든 적폐가 위 검사비리 사건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위 검사비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금껏 필자가 강조해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 실현이라는 악폐를 개혁할 수 없었다. 즉, 위 검사비리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검찰의 적폐로 지적되어온 전관예우,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통한 부정축제, 수사권 및 기소권, 각종 영장 청구권 등 검찰 권력 남용, 검찰 조직의 사전이역, 공개기식 수사 및 조작 수사, 청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수사, 보복수사 등 검찰 권력 행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은 물론 검찰 조직 문화와 관련하여 검사들의 특권의식, 기수문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혁할 수 없었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랍시고 추진해온 내용을 살펴보라. 이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해버림에 따라 사건 조작을 위한 검찰 권력 남용 등 검찰의 핵심적인 적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즉,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은 윤석열 검찰이 치울법권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비리는 물론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칼날을 들이대자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로서 검사들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여 수사자라는 검사들을 자천시키거나 옷벗기는 일, 정권 핵심부에 칼날을 들이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리 특수부, 강력부 등 힘있는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일, 친정부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픈 심정으로 형법상 무시대의 유물로 변해버린 피의사실 공표죄를 관속에서 들고 나와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고 협박해오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헌법에도 인정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죽 서서 개에게 죽골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를 두고 어떻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왜 한동훈 검사 등 수사자라는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노름에 희생되어야 하는가는 그들을 일자라는 검사로 키워온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였는지 생각해보라. 국가인재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가 썩히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깊숙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다. 이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특권과 반칙이 날뛰는 사회로 가는 첩경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간단하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 즉, 검찰 수사 및 기소 등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권이나 특정 정파 또는 검찰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껏 해왔던 방식인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규정에 따라 보편적 수사 및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그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검찰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력을 한층 더 강화해주고, 수사자라는 검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영점과 대우를 해주면서도 사건 조작이나 일삼는 정치검사, 비리검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위 검사비리 사건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로 검찰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해왔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범죄 집단으로 변질시켜버렸다. 2021년 5월 15일자 본체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도는 범죄단체 조직으로 변해버렸다. 범죄단체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자치부 장관 전해철,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 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는 제하에 신문기사 내보내도 했다. 그렇다면 가짜 검찰개혁을 수행해왔던 문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선포되자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썩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민감용 경찰 및 윤석열 검찰을 동원하여 왜 그토록 위 검사비리 사건을 은폐해왔는지, 또 공수처는 누구의 지시로 위 검사비리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해버렸는지, 그리고 성형훈 일당은 범죄 수익금 약 150억 원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모든 궁금증이 제대로 규명되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를 보더라도 그렇다. 공수처는 당연히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해버리고는 공수처 설립 목적과 수사 대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마저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어거지로 끌고 와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버렸다. 이는 공수처가 이전 검찰에서 해오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 및 고위직 판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해버리고, 공수처의 미운털이 박힌 자에 대해서는 인지권을 발동하여 구속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2021년 5월 15일 자본지에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도는 범죄단체 조직으로 변해버렸다. 범죄단체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자치부 장관 전해철,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 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하였고, 2021년 5월 17일자 본지에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 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라고 하였고, 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 검사 김수정을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공수처가 정상 가동한 지 채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해버림으로써 일부 야당의 우려대로 선택적 수사를 통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변보호처 및 정적 제거용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한 셈이 되어버렸다. 이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며 선택적 수사를 통해 괴물로 변해버린 공수처 설립에 대해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선고돼줘야 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정권 교체를 통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수처 폐지는 물론이고 이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해버린 공수처장 김진욱과 담당 검사 김수정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응징의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건설을 내팽개치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민주당 정권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필자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검찰개혁을 외쳐댔던 촛불혁명에 이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기를 바라던 심정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 조건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하여 그에게 봉정했던 사람이다. 필자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가 도로히 흐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초심은 오간데 없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업 정의를 망치고 가짜 검찰 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기 위해 정권 교체라는 카드로 대장정의 길로 나서야 한다니 언지인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냐. 그러나 이 길을 마다할 수 없다. 정권 교체만 이루어지면 다시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이 꿈틀대는 새 역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소 풍족하지 않아도 공정과 정의만 살아있다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해 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위 검사 비리 사건 은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잘못을 내로남불로 치장하고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채 조국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두 편으로 나눠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해오고 있었다.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든 범죄단체 두목인문 대통령과 함께 역사에서 유물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 밤에 그 나물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 위 검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는데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는데 일정 부분 공조해왔던 역적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현재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만큼은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바 있어 이 책자를 등기 우편을 통해 직접 송달한 바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 시대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권력 및 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말 것이며 그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는 집권자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정적만을 골라 죽이는 괴물로 변해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만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며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 신문 기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의 발행은 물론 온 국민과 역사 앞에 공정할 수 있도록 제2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수정 기자, 다보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이승주입니다. 감사합니다.